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실험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어땠나요? 모두 다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이 질문을 선생님한테 남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할 테니까 수업 내용을 듣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을 남겨주길 바래요. 선생님이 얼굴을 직접 보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눈빛인가 아닌가를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설명을 어, 이 녹화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상호작용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부연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댓글을 달아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현미경, 과학현미경 사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이 과학현미경으로 시료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과학현미경의 모식도가 나와 있네요. 이건 뭐겠어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저반 렌즈가 되겠고, 얘는 뭘까요? 그렇죠. 대물 렌즈가 될 거고. 자, 이거 뭘까요? 이거는 이제 재물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원이 여기서 들어오고 있죠. 여기 큰 나사가 이제 조동 나사, 초점 거리를 맞추죠. 재물대를 상하로 움직이면서. 얘는 미동 나사. 선생님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 차원에서 선생님이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현미경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시료를 관찰하잖아요. 시료. 그럼 시료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프레파라트를 만들죠. 프레파라트를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세포 시료가 이렇게 있어. 이 시료를 뭐 한다? 관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찰을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 이거죠. 그죠? 유의사항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한 네 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대물 렌즈를 저배율에서도 봐야 돼요.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올라가야 됩니다. 즉, 시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키워서 볼 것이냐 이렇게 타겟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배율부터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자, 고배율의 초점은 조동나사 막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거를 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미동나사, 즉 미동나사를 미세하게 움직여서 고배율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동나사의 역할은 재물대의 상하 운동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뭘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동거리의 어떤 거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초점거리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때 무슨 나사를 쓴다? 미동나사를 쓴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고별로 바꿔놓고 이제 정확한 상을 못 맞추는 거야. 근데 이제 미동나사가 있는데 미동나사를 건드리지 않고 계속 조동나사로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대를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상을 관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물대를 위로 올려서 이제 조동나사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상을 관찰해야 초점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3번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왜 3번을 처럼 실제로 하면 뭐가 좋냐? 초점을 쉽게 맞출 수 있다. 3번은 실제로 여러분들 현미경 상을 관찰할 때 상을 빨리 찾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이제 초점이 맞았어. 초점이 맞았는데 상이 잘 좀 안 보여. 좀 어둡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뚜렷하지 않고. 그럴 때는 이제 광원의 밝기를 조절해줘야 돼. 선생님이 지난 시간 수업에서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고비율로 갈수록 빛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죠? 렌즈에 많은 빛이 집적되게 해줘야만이 상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작동거리도 짧아지는 거야. 자, 초점이 맞으면 광원의 밝기와 이제 조리개, 요즘은 이제 옛날 형태는 그 조리개가
뭐냐면 그 빛이 들어가는 구멍의 크기예요. 이걸 이렇게 회전식으로 돌리면서 빛의 양을 빛이 투과되는 양을 조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배율일수록 어떻게 돼야 돼? 많은 빛을 넣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조리개를 이용 최적의 빛의 양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이제 뚜렷한 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계약을 하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하는 실험들이 많을 거예요. 구강세포도 관찰할 거고, 뭐 양파라든지 식물의 표피세포도 관찰할 거고. 그래서 그런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현미경을 실제로 잘 다뤄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시료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시료 크기. 시료라는 건 뭐, 그 안에 뭐 세포일 수도 있고, 구강세포일 수도 있고, 양파 표피세포, 뿌리의 표피세포일 수도 있고, 그죠? 그 시료의 크기를, 프레팔라티에 올라 있는 이 시료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자, 길이 측정한다. 이게 길이죠, 길이. 크기니까 이제 길이로 봅시다, 길이. 자, 길이를 우리가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치면 뭐가 필요해요? 자가 필요하죠, 자. 실제로 현미경에서도 두 개의 자가 필요해요. 그게 이제 두 마이크로미터 눈금이라고 했는데 일단 두 마이크로미터는 저반 마이크로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저반 렌즈에 그려져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그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제 프레파라트처럼 생겼어. 슬라이드 글라스에 그 눈금이 그려져 있어서 어떤 자의 역할을 해요. 이해했죠? 그래서 그 두 자가 겹쳐져. 겹치는데 어떻게 겹쳐야 되냐면 평행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눈금이 겹쳐진 부분을 이용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계산해 주는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둬야겠죠? 자, 뭐냐? 겹친 두 지점 사이의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칸수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의 칸수 곱하기 10 마이크로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 10 마이크로미터의 의미가 뭐냐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칸당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만 봐야 보이는 간격이야.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 자,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내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제거하고 시료, 즉 시료가 올라져 있는 프레파라트를 재물대에 올려놓고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겹쳐지는 눈금의 수를 세면 예를 들어 눈금이 뭐 여기서 구한 값이 저반 마이크로 한 눈금의 길이가 뭐 1 마이크로미터였다. 근데 겹쳐지는 구간을 세봤더니 뭐 10칸이 나왔다. 그러면 즉 이 시료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면 10칸 곱하기 1 마이크로미터 하니까 이 세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시료 크기를 측정하는 걸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위쪽이 있어요.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는데 위쪽은 뭐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위쪽에 있는 자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야. 아래에 있는 자는 뭐겠어? 그치? 대물 마이크로미터. 자,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칸당 거리는 얼마다? 10 마이크로미터. 자, 첫 번째 단계. 뭐 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단계는 그렇지. 두 자를 어떻게 해라? 평형하게 맞춰라. 평형하게 맞추면 이제 겹쳐지는 구간이 보이지.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이지? 요렇게. 그치? 보이네. 여기도 겹쳐졌네. 그치? 두 자가 겹쳐지는 구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식이 뭐였어? 겹쳐지는 구간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칸수분의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칸수죠. 그럼 여기 몇 칸이야 지금? 30에서 80이니까 몇 칸이야? 50칸이지. 그러면 50분의 대물 마이크로도 몇 칸인가요? 몇 칸이에요? 하나, 둘, 표시해볼까? 하나, 둘, 셋, 네 개네. 몇 칸이야? 칸으로 치면 그쵸? 40칸이 되겠죠. 묶음이 4개니까. 아, 40칸이 아니고 몇 칸이야? 얘가 지금 5개지?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5칸이니까 몇 개, 몇으로 돼야 되겠어? 그치. 5 곱하기 4니까 20이 되겠죠. 맞죠? 20칸.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눈금 한 칸이 간격이 몇이라고 그랬지? 그때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풀어보면 몇인가? 그치? 사라지고 얘가 몇이야? 이제 여러분들 산수 선생님이 이 쉬운 산수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 마이크로미터가 나오죠. 아, 이 배율이니까 배율이 지금 몇 배로 본 거야? 100배로 본 거지. 100배. 그러니까 100배 배율로 지금 어떤 시료를 관찰하고 있다고 치면 100배 배율로 봤을 때 이 저반 마이크로 눈금 한 눈금이 간격이 몇이다? 4 마이크로미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이제 뭘 빼? 이제 보세요. 뭘 빼야 돼? 뭘 제거해야 돼? 그렇지. 배율 100배일 때 요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이 4 마이크로미터라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 그럼 이제 얘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얘 필요 없지. 그치? 얘를 이제 제거해요. 빼버려. 빼버린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다 이제 뭘 올리는 거야? 그렇지. 요게 이제 사라졌다고 치면 여기 이제 사라졌어. 그럼 여기다 뭘 올리는 거야? 그렇지.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 프레파라트를 올리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프레파라트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집신벌레가 요렇게 있었어. 집신벌레가. 근데 요 저반 마이크로미터랑 겹치는 칸이 대략 한 10개 됐다. 10칸이었다. 10칸도 넘네? 뭐 20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요 세포 크기는 20칸, 칸수가 20칸이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 칸수가 20칸 곱하기 아까 한 칸당 얼마였어? 4 마이크로미터. 세포의 크기는 몇인가요? 그럼? 세포의 크기는 8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그렇지. 이거 이제 예를 들어본 거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어떤 시료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배율을 몇 배로 했을 때 얘기야. 100배로 했을 때 이제 세포의 크기를 측정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더 이 집신벌레를 키워서 보고 싶어. 무슨 그 키워서 보고 싶다는 얘기는 확대해서 보고 싶어. 그러면 100배에서 몇 배로 바꿔야 돼? 뭐 예를 들면 나는 400배로 보고 싶어.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400배에 놓고 또 저반 마이크로미터 놓고 거기다가 또 대물 마이크로미터 나가지고 또 칸수 세서 또 한 칸당 얼마인지 그렇게 또 구해놓고 시료를 크기를 측정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한번 딱 측정해 놓으면 단지 뭐만 바꾸면 돼요. 배율의 변화만 바꾸면 되죠. 자, 보세요. 렌즈의 배율이 바뀔 때가 있는 거야. 렌즈의 배율. 렌즈의 배율이 바뀐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겠지. 그렇지 않을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저반 렌즈의 배율을 바꿀 경우, 즉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뭘 고정하겠어? 그렇지. 대물 렌즈 배율을 고정해놓고 지금 뭐만 높이겠다는 얘기야. 저반 렌즈 배율만 높이겠다는 얘기야. 대물 렌즈가 예를 들면 40배짜리인데 저반 렌즈 배율을 10배, 뭐 20배, 뭐 30배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뭐만 바뀌는 거야?
저반 렌즈 배율만 바뀌는 경우지. 자, 이런 경우에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간격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런 경우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간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눈금의 크기가 배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관찰하려는 물체가 동일하게 확대돼 버려. 그러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확대하면 관찰하려는 물체가 이제 동일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눈금의 크기가 배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쉬운 경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첫 번째 경우는 잘 안 나오죠. 왜? 배율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배율에 따라서 눈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 무슨 눈금이야? 누구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무슨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중요해. 두 번째 경우가 중요합니다. 저반 렌즈의 배율을 고정시키고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꿀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관찰하려는 물체만 확대해요. 저반은 똑같은데 관찰하려는 물체만 확대하니까 확대된 배율 값으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 값을 나눠줘야 돼. 다시 관찰하려는 물체만 확대되니까 그러니까 저반은 그대로 있고 저반 자는 그대로 있고 관찰하려는 물체만 확대돼. 그리고 어떻게 돼? 확대된 배율 값으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봐봅시다. 아까 예를 들면 100배 했을 때 아까 우리 이제 방금 전에 100배의 배율로 봤을 때 저반 마이크로미터 배율이 저반 마이크로미터 그 길이가 4 마이크로미터였어. 기억하지? 근데 얘를 배율을 2배 높여서 200배로 봤어.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당 길이가 어떻게 되냐? 2배 확대했으니까 확대된 배율 값으로 나눠줘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가? 2배니까. 4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2분의 1. 그쵸? 그럼 어떻게 돼? 한 눈금당 2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경우가 세포의 크기가 20칸이나 겹쳐졌었지. 20칸. 아까 20칸이나 겹쳐졌다고 치면 최초 100배로 봤을 때 세포의 크기는 몇이었어? 세포의 크기가 몇이었어? 4 곱하기니까 80이지. 그치? 80 마이크로미터. 근데 100배에서 200배로 높였단 말이야. 근데 한 눈금당 2 마이크로미터야. 맞지? 그러면 한 눈금당 2 마이크로미터면 이 배율을 높였다고 해서 세포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세포의 크기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 그치? 안 변해. 뭐 예를 들면 집신벌레 1cm짜리 뭐 집신벌레를 봤는데 얘가 내가 현미경으로 확대했다고 해서 이 집신벌레 원래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00배로 확대를 하게 되면 2 마이크로미터 곱하기 x를 하니까 이게 원래 세포 크기가 얼마야 돼? 80 마이크로미터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x는 뭐야? 그치? 저반 렌즈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개수죠. 그지? 맞죠? 그럼 얘는 몇 칸이랑 겹쳐지겠어? 이 배열로 보면. 이 마이크로미터니까. 40칸이랑 겹쳐지는 거지. 40칸. 그래야 80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크기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간격의 크기가 배율을 n배 높이면 n분의 1로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굳이 이제 처음 한번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구하면 뭐 배율을 바꿨다고 해서 다시 자를 재서 구할 필요는 없겠지. 제 말 이해했죠?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그 방금 전에 봤던 문제 무슨 얘기냐? 방금 전에 봤던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모를까봐 요거 이제 요겁니다. 요게 그림 1이야. 그림 1. 오케이. 그림 1.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림 1로 써요. 그림 1. 그림 1의 배율을 높였네. 그치? 400배로 하여 세포를 관찰했을 때 세포는 마이크로미터 20 눈금과 겹쳐졌다. 20 눈금. 몇 배로 높였을 때? 4배로 높였을 때 마이크로미터 눈금 20 눈금과 겹쳐졌다. 이때 세포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다음 주는 참사시는 주사 전자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안내 다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2차식 과제가 조금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지만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